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이 많이 오른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연방법원의 무효 판결이 나온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위험 심리 지수는 크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밤사이에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그리고 연방 법원 사이에서 오간 그런 설전들이 참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관세가 유지가 되는 것으로 이 항소심 동안 유지가 되는 것으로 방향이 가닥이 잡혔고요. 이어서 이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을 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이 됐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밤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정확히 어떻게 흘러갔을지 지금 바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다우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0.28%, 나스닥도 0.39%, 마찬가지로 S&P 500도 약 0.4%의 강세를 보이는 등 약간의 지수 상단이 제한되면서 강보합권에서 머물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가장 먼저 미 연방법원의 관세 중단 판결, 그리고 이어서 전날 전해졌었던 엔비디아의 1분기 호실적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요소가 작용을 했지만요. 백악관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내비친 점, 또 그에 따라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가 된 점은 상승폭을 제한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장마감 직전 미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결과적으로는 이 항소심이 진행이 되는 동안 모든 관세 조치가 그대로 유지가 될 예정인데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머스노우 5에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 약세로 전환이 된 반면에 엔화는 강세를 보였고요. 국채 금리는 하락, 금값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보다 강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트맵을 통해서 과연 간밤의 특징주와 그리고 특징 테마 어떤 게 있을지 보도록 하시죠. 우선 보시다시피 이 엔비디아와 AI 일부 테마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양자 컴퓨터와 우주항공 그리고 비트코인, 원자력 등 일부 테마에서는 차익 실현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가장 먼저 엔비디아 보도록 할까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약 3%가량 이날도 강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다만 상승 초반에 이 장 초반에 6% 넘게 강세를 보였던 것에 비하면 조금 아쉬웠는데요. 이 젠슨헝 CEO가 지난 3월 8억 달러의 규모의 주식 매각 계획을 제출을 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게 되면서 약간의 되돌림이 나왔고요. 또 이어서 테슬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0.43%, 약간은 조금 아쉬웠던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이 전일 전해졌었던 6월 12일 테슬라의 로봇택시 테스트 시작 소식과 더불어서 이 머스크가 다찌를 떠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 보였지만요. 다만 이 캐시우드가 전날 테슬라 주식을 일부 매도했다는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상승폭이 제한을 보였고요. 또 알파벳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독일이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에 약 10%의 세금 부과를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아쉽게 다만 주가 흐름이 흘러갔습니다. 또 이날 마벨 테크놀로지가 장 마감 이후에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다만 이 가이던스가 조금은 이 예상치에 비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은 좀 아쉬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외에서 약 2%가량 하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 아이온큐, 리게틱 컴퓨팅, 그리고 인튜이티브 머신, 우주, 항공, 양자 컴퓨터 쪽에서는 차익 실현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약 9%에서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하락폭을 보여줬고요. 자, 그렇다면 이 밤사이의 뉴욕 증시 과연 어떻게 흘러갔을지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김상현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상현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이 밤사이에 정말 뉴욕 증시 관세부과 관련해서 연방법원과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참 약간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헷갈리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흔히 한국을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다이나믹 USA입니다. 전날만 해도 트럼프 관세 정책은 제동이 걸렸죠.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교육국을 상대로 기본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라며 IEPA 이거에 전 세계의 10% 기본 관세, 중국, 한국 등 특정 국가에 1에서 40%에 달하는 추가 상호 관세,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된 펜타닐 관세 등을 부과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광범위한 관세를 대통령이 부과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세 및 통상 규제 권한은 의회에 있고 대통령은 이를 위임받아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를 넘어섰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아울러 의회가 대통령의 관세 명령을 위임했더라도 IEPA는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에만 발동을 해야 하는데 무역 적자나 마약 문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죠. 그런데 상급심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즉각 1심 판결 효력을 잠시 중단시켰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1심 판결이 나면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데 이를 중단하려면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집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백악관은 즉각 이를 요청했고 상급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을 즉각 뒤집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소법원이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기간 동안은 1심 효력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송에서 이길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상급심마저도 관세를 무효하더라도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 승산이 있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이루어져 보수 우위의 구도로 보수 대법관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당시 뽑은 터라 본인의 유리한 판결을 내놓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날 시장에선 장초반 엔비디아의 호시 추적과 함께 트럼프 관세가 제동에 걸렸다는 소식에 반짝 상승 출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법원 판결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고 트럼프 관세는 계속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이것 때문에 현대차, 기아가 4% 이상 좀 상승 흐름을 보이는 등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되돌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백악관에서는 최종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한들 우회로를 찾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특히나 캐비넷 같이 계속해서 강한 좀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법적 대응과 함께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제동에 걸리더라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련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끝판왕 미국다운 모습이죠. 나바로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은 이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관세를 언급했는데요. 이는 대통령에게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건 관세를 가장 신속하게 시행할 수단이 IEPA였는데요. 만약 이게 불가능해진다면 무역법 122조를 통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유효기간이 150일밖에 안 된다는 게 단점이죠. 이에 무역확정법 232조를 근거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을 활용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의 관세를 부과했고 앞으로 트럭 및 반도체, 핵심 관물 등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의 국가별 관세보다 법적 위헌 가능성이 낮지만 시행까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무역 대표부가 법에 따라 수개월 조사를 통해 미국 안보를 저해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슈퍼 301조라 불리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조항이죠. 이래저래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과 투자자들이 더욱 우려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어떤 관세 정책이 언제 시행될지 불투명해진다면 증시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기업들도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불확실성에 좀 주목을 하면서 밤사이에 안전자산 선호하는 그런 심리가 확대가 되기도 했었죠. 제가 또 한 가지 흥미진진하게 봤었던 게 또 밤사이에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직접적으로 면대면 회담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또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좀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의 파월 의장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어떤 사안이 쟁점이라고 보실까요? 네, 2기 행정부에선 파월 의장은 연준 독립성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담을 요청하지도 앞으로도 그럴 일 없다고 하지만 요청이 왔고 연방정부 수장 입장에서 이에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얼마나 압박했을까 여부죠.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시작 이후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을 향해 끊임없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이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고요.
대신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언급하지 않았고 다만 정책 경로는 전적으로 향후 경제 지표와 그에 따른 전망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통화 정책은 신중하고 객관적이며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분석의 근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이 기존 했던 발언을 고수한 만큼 시장에 그리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이번 면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해임을 압박했는지 등이 밝혀진다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달 FOMC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도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행정부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정책적인 변동성을 확대해가는 흐름이라면 그걸 좀 연준해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그런 입장을 선호를 하는 그런 방식이 보여지네요. 네, 이렇게 김상현 이데일리 특파원과 함께 간밤 뉴욕 증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밤사이의 특징주와 매크로 지표 이슈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지 이주혜 앵커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시장의 업황과 또 종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함께 보시죠. 네, 주요 기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 호조로 상당히 흐름이 좋았죠. 시간 외 급등을 보였던 엔비디아. 오늘 장에서도 3%의 상승 흐름을 이어갑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AI 플랫폼 빠른 도입이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도 수요를 확대하겠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공급망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성장세가 경쟁사에 대비해서 크게 압도적이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 작용하면서 상승 마감입니다. 아마존도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상승 흐름 역시나 보였습니다. 0.48%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신제품의 기획과 또 개발 조직 제로원의 인력을 확충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개발 조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또 기획해 나가겠다라는 전망입니다. 테슬라 보겠습니다. 0.43%의 오름세인데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인 후원을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0.43% 역시나 상승 마감이고요. 특별 공무원의 임기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듯한 그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로보택시에 대한 모멘텀도 살아있기 때문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 로보택시 출시가 계획이 되어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계속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실적 발표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급등한 종목이 두 종목이나 됩니다. 20%대의 급등을 보여준 종목 C3AI와 엘프뷰티입니다. C3AI 같은 경우에는 20.76%의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실적 모멘텀 강했습니다. 4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멘텀이었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조정 주당 순손실이 0.16달러 그리고 매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한 모습이었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나오면서 앞으로의 모멘텀도 구축할 예정이다라는 리포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엘프뷰티 보겠습니다. 엘프뷰티 같은 경우도 23.58%의 상승이었는데요.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헤일리 비버 스킨 케어 브랜드 로드를 인수한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중국의 의존도가 감소하고 또 고급 소비자층이 늘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홈헬푸즈 보겠습니다. 1%의 상승입니다. 역시 2분기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 기대치에 대한 실적 자체는 소폭의 하회를 한 모습입니다. 연간 가이던스 범위를 현재 조정하고 있다라고 CEO가 발언을 내놓으면서 1%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실적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바 시스템즈 생명과학 분야에서 AI 기반 기업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19%의 급등이 나타나는데 1분기 호실적 덕분입니다.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되면서 앞으로의 흐름이 더욱더 주목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베스트바이와 베스앤바디웍스 이 소비재 쪽인데요. 흐름이 안 좋았던 이유
실적 때문이고요. 점포 매출의 감소 때문입니다. 베스트바이 보시면은 7%의 하락입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점포 매출의 감소와 또 매출 예상치가 하회하면서 이 부분이 영향을 줬고요. 베스앤바디웍스 같은 경우도 6%의 하락입니다. 실적이 선방이 됐지만 여전히 관세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무역 환경에 대처 중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에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 보시겠습니다. AP 같은 경우에는 역시 실적의 영향도 있습니다. 어닝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관세 직격탄이라는 이 악재 부분이 더욱더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요. 조정 주당 순이익이 3에서 3.30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악재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8%대 급락을 보였습니다. 자, 리오토 보겠습니다. 리오토 역시 주당 순이익이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앞으로 이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뒷받침해주는 분위기가 전일장에서는 드러났는데요. 2%대의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투자 의견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브랜드 클리프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했다라는 여파를 받으면서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에서 하향으로 보유로 조정이 됐습니다. 0.67%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년 전과는 지금 저희가 느끼기에도 가치가 상당히 다르죠. 이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소비자 체감.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소식 들리고 있고요. 노동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투자 의견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됐고 이에 따라서 2%대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